네,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뇌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50년대의 그 동작 원리에 따라서 이제 perceptron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했는데요. 이제 perceptron이 무엇인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쪽까지는 이게 뭐 동작 원리 정도라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지금부터 약간씩 수학이 나오는데요. 이 수학은 최대한 제가 기초 과정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쪽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1957년도에 그 MCP 뉴런 모델을 이용해서 이제 인공신경망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프랑크 로젠브라트라는 분이 이제 이 perceptron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보시면 전체 그림은 아주 단순합니다. 뇌의 동작 원리도 단순했듯이 실제 perceptron도 동작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에 어떤 입력이 있습니다. 어떤 입력이 있으면 그 입력을 받아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는 단순합니다. 그냥 이 입력값을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가중치를 줍니다. 그래서 입력값에 여기에 만약에 입력값이 여기 10이었다. 그런데 가중치가 0.5다. 그러면 5만 받겠죠. 10을 전체를 다 받는 게 아니고 5만 받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받은 데이터들을 그냥 시그마로 되어 있으니까 그냥 썸을 하는 겁니다. 단순 가중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렇게 입력 받아 값의 가중 합을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일단 편향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 그렇게 받은 합이 거의 대부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입력받은 값과 가중치 값을 합해서 아웃풋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아웃풋을 활성화 함수라는 게 있어요. 액티베이션 펑션이라 그러는데 보통은 뒤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함수를 통과시켜서 최종 출력값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가 시그모이드 함수가 어떤 함수냐 하면 어떤 입력을 집어넣더라도 0 아니면 1이 나오게끔 해주는 만들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함수에 대해서도 조금 뒤에 가면 제가 이 퍼셉트를 하면서 제가 조금 이해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바이어스라고 보통 부르는데 편향이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래프 상으로 보면 데이터를 조금 이제 이동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왜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왜 y는 x 하면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y는 x 플러스 2 하면 x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의 편향을 얘기하는 건데 이 개념은 뭐냐 하면 실제 뒤에 가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뒤쪽에 활성화 함수를 좀 계산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거, 붙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 수학 그 계산식으로서는 그런 의미지만 실제 개념적으로는 어떤 입력 함수의 이 함수 하나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요렇게 생긴 요쪽 입력을 제외한 가중치부터 요렇게 요 부분이 하나의 뉴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을 시뮬레이션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 뉴런에서 어떤 특정한 모든 뉴런이 같은 입력을 받았을 때 같이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동 패턴들을 조금 바꾸기 위해서 편향을 사용한다 정도로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게 뉴런하고 어떤 식으로 닮아 있는지를 한번 일단 먼저 그거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좀 더 상세한 거는 저번 동영상을 보시면 알 거고요. 개념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보시면 앞쪽 뉴런이 있고 뒤쪽 뉴런이 있었어요. 그럼 앞쪽 뉴런에서 신호가 갈 텐데 이 신호가 그냥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1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고 0 아니면 1 이렇게 보내주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동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글루타메이트가 이쪽에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느냐의 문제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이 흥분성을 가지고 있는 글루타메이트 성분이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쪽 뒤쪽에 신호를 많이 전달하고 안 전달하고가 판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시뮬레이션 한 것이
뒤에서 설명드렸던 퍼셉트론에서 그러니까 가중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글루타메이트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 암파 채널이나 NMDA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칼슘이나 나트륨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어떨 때는 조금 이렇게 정기적인 신호가 생기려고 하다가 말고, 또 만약에 NMDA 채널까지 만약에 오픈이 되면 그러면 실제 액티베이션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되는 이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쪽 뉴런에서 신호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이 신호가 이 뒤쪽 뉴럴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어떤 것들을 쓰느냐면 가중평균을 쓴 거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데이터는 앞쪽에서 하나의 뉴런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그림은 여기서 하나만을 표현을 했지만 여기 보면 또 다른 뉴런들이 이렇게 여러 뉴런들이 있고, 이 뉴런들이 여기에 시냅스에 이쪽이 아니네요. 예. 시냅스에 이렇게 두 번째에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말이죠. 이쪽에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이렇게 연결이 되는 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입력이 있고, 그 입력에 각각의 가중치가 있고, 그것을 그걸로부터 들어오는 값을 단순히 그냥 시그마에서 가중치하고 입력값을 합을 한 다음에 그것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럼 이 출력을 내보내는데, 이 출력 또한 마찬가지죠. 이 출력을 내가 내보내는데 이 입장에서 지금 Y까지를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에서 어떤 출력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두 번째의 이 출력 값을, Y 값을 두 번째 입력으로 받을 거라는 거죠. 두 번째 뉴런이 받을 텐데, 이때 이거를 신호를 전달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은 뭐냐 하면 앞쪽 뉴런이 글루타메이트를 이쪽으로 여기에서 얼마만큼 방출을 할 건지, 방출해서 두 쪽에다가 신호를 영향을 줄지, 얼마나 많이 줄지 안 줄지를 판단하는데, 그거를 이제 수학적으로 하기 때문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보통은 0 아니면 1 정도가 출력되게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뒤쪽에 가시면 0 아니면 1이 아니고, 이 값도 이제 러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함수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이해해야 될 부분은 이제 이걸로부터 나오는데, 이 활성화 함수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함수들에 따라서 어떤 행동 패턴들을 보이느냐, 학습의 행동 패턴들을 보이느냐, 이 부분이 반드시 이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입력값에 이 바이어스는 도대체 어떻게 동작을 하는 것이며, 이 단순히 그냥 입력값에다 W 값만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처음에 머신러닝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고 많은 곳에서 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뭐 영상들도 보고 해봤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뒤에 이제 뭐 이미 아마 어느 정도는 텐서플로우나 이런 것 좀 한번 샘플을 돌려보거나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텐서플로우를 돌리더라도 거기에 어떤 값들을 집어넣으며 이제 텐서플로우를 조금 돌려보신 분들은 W 값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근데 그 조정하는 W 값이 도대체 무슨 의미며, 그게 네트워크에서,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 안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상상이 안 되면 내가 만약에 러닝을 시켰는데 결과가 나빠요. 그런데 이 결과가 왜 나쁜지는 중간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내가 넣은 함수, 그리고 내가 넣은 입력값, 내가 넣은 이 가중치의 개수,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지를 모르면 이제 데이터가 왜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는지, 또는 이걸 어디를 고쳐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판단이 잘 서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그냥 파라미터 값들만 계속 바꿔보는 겁니다.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실제 좋은 결과를 내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은 대충 하고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 제목 그대로 창세기라는 말처럼 최초의 딱 이 개념 하나로 머신러닝이 50년대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정말 많은 것들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동영상을 제가 10분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이제 영상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 예, 이번 동영상에서는 약간 이런 개념 정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퍼셉트론이 있었으나 보시면 이게 안 돼. 사람들이 이걸로 막 인공지능이 될 것 같아 라고 하다가, 왜 제가 앞쪽에서 히스토리 말씀드리면서 퍼셉트론의 한계가 있다. 그게 마빈 민스키라는 분이 그것을 증명했다. 수학적으로 증명해서 그 이후에 암흑기라는 AI의 암흑기가 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왜 왔는지를 실제로 한번 제가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해가 되면 곧 각각 여기에 이 함수와 이 함수들, 그리고 여기로부터 이 인풋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W 값이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간 이게 좀 처음이라 제가 약간의 벡터나 뭐 행렬 이런 것들이 설명이 조금 돼야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왜 고등학교 정도만 나와서, 저도 고등학교 때 수학을 아주 잘했던 편은 아니라서 고등학교 때 그냥 그런 벡터가 있었구나, 행렬이 있었구나 정도만 이해하시고 있고, 그 정도만 되면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고, 기회가 되면 제가 이 머신러닝 쪽이 기본 강좌, 지금 하고 있는 이 강좌가 끝이 나면 그러니까 리니어 엘지브라라고 얘기를 하죠. 갑자기 한글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선형대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아주 제가 설명드리는 심플한 수학 정도로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 동영상은 요 다음에 좀 상세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